귀를 찢는 야유와 휘파람 소리. 야, 중국 여자애야. 바느질 대회는 옆 건물이야. 민지의 뺨은 굴욕감으로 달아올랐고 그녀는 조용히 사격선 앞으로 걸어갔다. 미국 학교의 운동장은 잔인한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관중석에 앉아있던 딸 수지는 의자 깊숙이 몸을 숨기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제발, 하나님, 엄마가 포기하게 해주세요. 절망 속에서 그녀는 기도했다. 수지는 매일같이 조롱당했다. 자신의 억양 도시락 속 음식, 그저 다르다는 이유로. 그리고 이제 엄마까지 그녀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들 것 같았다. 이건 진짜 남자들이 하는 스포츠야, 숙녀분. 수진을 괴롭히던 아이의 아버지이자 코치인 톰슨이 말했다. 좀 더 섬세한 활동을 해보는 건 어때? 등줄기를 따라 식은땀이 흐르지만 민지의 얼굴은 흔들림 없었다. 그녀는 이 자리에 누구도 모르는 비밀을 안고 서 있었다. 무겁고 낯선 활을 손에 쥐고 자세를 잡았다. 사람들이 그녀의 알록달록한 한복을 비웃는 소리도 무시한 채 심판이 신호를 보냈다. 민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비웠다. 오직 딸의 얼굴만을 떠올렸다. 매일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자존심을 잃어가는 딸의 모습을 활시위를 당겼다. 조준, 그리고 발사. 화살은 공기를 가르며 날아갔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운동장을 가득 채우던 모든 소리가 멎고 정적이 찾아왔다. 모든 눈이 커지고 모든 입이 벌어졌다. 그 순간이 지나고 나서야 사람들은 알게 되었다. 그 가족의 자리가 이제부터는 결코 같지 않으리라는 것을. 채널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이 간단한 행동이 저희가 최고의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박민지는 그날을 절대 잊을 수 없었다. 미국 학교의 양궁 대회에서 모두를 놀라게 했던 그날. 지금도 그 순간을 떠올리면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미국에 이민 온 지 5년 된 한국인 가족에게 그날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봄바람이 살랑이던 5월의 어느 날, 민지의 딸 수진이의 학교에서 스포츠 데이가 열렸다. 아침부터 분주하게 준비하면서도 민지의 마음은 무거웠다. 수진이의 얼굴에서 예전의 활기찬 모습을 점점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식탁에 앉은 수진이는 밥그릇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엄마, 오늘 꼭 와야 해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목소리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민지는 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 숨겨진 고통을 읽을 수 있었다. 그럼 우리 수진이를 응원해야지. 민지가 대답했지만 수진이의 어깨는 더욱 움츠러들었다. 교정에 도착하자 화창한 햇살이 운동장을 비추고 있었다. 하지만 미국 아이들의 활기찬 웃음소리와 달리 수진이는 구석에 서서 자신의 발끝만 바라보고 있었다. 행사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사회자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다. 이제 학부모 양궁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가하실 분들은 지정된 장소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민지는 처음에는 참가할 생각이 없었다. 그녀 자신도 미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었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주목받는 것이 불편했다. 특히 미국인 아버지들 사이에서 작은 동양 여성으로 서는 것은 더욱 그랬다. 그러나 수진이를 괴롭히는 아이들의 부모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민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일어났다. 여보, 내가 참가할게요. 민지가 남편에게 말했다. 그는 놀라움과 걱정이 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당연했다. 다른 참가자들은 거의 모두 남자였고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다. 몇몇은 양궁 장비를 전문적으로 갖추고 있었다. 양궁 구역에 다가갈 때 민지는 자신을 향한 시선과 수군거림을 느꼈다. 저봐, 저 아시아 여자도 참가한대. 한 남자가 비웃듯이 말했다. 팔을 당길 힘이나 있을까? 또 다른 사람이 큰 소리로 농담을 던졌고 주변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 웃음소리가 귓가에 울렸지만 민지는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다. 그들은 그녀가 한국에서 국가대표급 양궁 선수였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남편을 만난 후 올림픽 출전 기회까지 포기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민지는 수진이를 바라보았다. 딸은 친구들 사이에서 고개를 숙인 채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에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그때 민지는 결심했다. 오늘 그녀는 단순히 대회에 참가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딸에게 자신의 뿌리에 대한 자부심을 보여주어야 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가 가장 잘하는 방법으로 해야 했다. 민지 옆에 선 건장한 미국인 남성이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듯 말했다. 처음이세요? 이런 건 당신 같은 여성에게는 좀 버거울 텐데 특히 그런 옷을 입고 계시니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민지가 자랑스럽게 입은 한복을 조롱하는 어조가 묻어났다. 이 특별한 날을 위해 민지는 가장 아름다운 하늘색과 연분홍색의 한복을 선택했고 머리도 전통적인 한국식으로 단정하게 올렸다. 한국에서 그녀가 경기할 때 항상 입었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민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미소만 지었다. 국가대표 양궁팀의 일원이었던 시절이 떠올랐다. 그때도 남성 중심의 스포츠 세계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과소평가받았지만 그녀의 실력은 항상 그런 편견을 뛰어넘었다. 준비하시고 쏘세요. 심판의 신호와 함께 민지는 순간적으로 모든 감각을 집중시켰다. 예전 선수 시절의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했다. 한복의 넓은 소매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지만 그녀의 자세는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첫 번째 라운드에서부터 민지는 다른 참가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완벽한 점수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 라운드가 끝난 후 점수판을 보니 그녀와 2위 사이에는 이미 큰 차이가 났다. 관중들은 놀라움의 함성을 질렀다. 아무도 이런 광경을 예상하지 못했다. 미국인 아버지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고 아이들은 흥분해서 소리쳤다. 어떻게 저렇게 매번 정중앙을 맞출 수 있지? 누군가 큰 소리로 물었다. 그들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민지는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다. 공식 대회에서 항상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내면에서는 작은 승리감이 일었다. 이것은 단순한 학교 행사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의 딸에게 자부심을 주기 위한 싸움이었다. 두 번째 라운드가 시작되었다. 모든 참가자가 이제 경쟁이 진지하다는 것을 깨닫고 더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민지의 차례가 다시 왔을 때 완전한 침묵이 흘렀다. 모두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다. 민지는 다시 한번 완벽한 성적을 냈다. 세 발의 화살이 모두 관역 중앙에 꽂혔다. 이제 수군거림은 더 커졌고 누군가 물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지? 톰슨 씨, 학교의 체육교사이자 수진이를 괴롭히는 아만다의 아버지는 눈에 띄게 당혹스러워 보였다. 그의 차례가 왔고 좋은 점수를 냈지만 민지의 정확대는 미치지 못했다. 점수판에서 민지는 여전히 큰 차이로 선두를 달리고 있었다. 처음으로 민지는 수진이의 얼굴에서 자랑스러운 미소를 발견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오히려 관중석 앞쪽에 서서 열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 모습이 민지에게 마지막 라운드를 위한 더 큰 결심을 주었다. 민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것은 단순한 게임이 아니야. 이것은 우리의 존엄성을 위한 싸움이야. 그녀는 활을 들고 마지막 라운드를 준비했다. 대회 일주일 전, 민지는 수진이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평소 활기차고 명랑했던 12살 소녀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방문을 꼭 닫고 들어가 나오지 않았다. 식사 시간에도 거의 말이 없었고 스포츠 대회 이야기가 나오면 표정이 어두워졌다. 처음에는 사춘기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지만 민지의 모성 본능은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느꼈다. 어느 저녁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는 동안 민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진아, 스포츠 대회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니? 수진이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다. 테이블 위로 떨어지는 눈물을 민지는 놓치지 않았다. 엄마, 난 대회에 가고 싶지 않아요. 민지와 남편 재혁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수진이는 항상 학교 행사를 좋아했다. 왜, 무슨 일이 있었니? 민지는 부드럽게 물었다. 수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다른 애들이 저를 놀려요. 이상하다고, 너무 아시아적이라고, 제 옷이 이상하고 제 도시락에서 냄새가 난다고 해요. 민지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숨이 막힐 것 같았다. 톰슨 선생님의 딸 아만다가 제일 심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애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진짜 스포츠를 할 줄 모르고 공부만 한다고 했어요. 민지는 딸의 손을 잡았지만 수진이는 손을 빼며 계속했다. 지난주에는 제가 급식실에서 김밥을 먹고 있었는데 아만다가 와서 썩은 해초 냄새라고 했어요. 모두가 웃었어요, 엄마.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민지는 울컥하는 감정을 억누르며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더 나은 교육과 기회를 찾아 미국에 왔다. 하지만 딸이 이런 차별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상상도 못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이 차별이 학교 체육교사인 톰슨 씨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딸을 통해 이러한 행동을 은근히 조장하는 듯했다. 그날 밤 수진이가 잠든 후 민지와 재혁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딸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어요. 학교에 말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재혁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민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단순한 대화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다. 딸에게 문화적 자부심과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했다. 대회에 참가할 거예요. 민지가 결심했다. 학부모 양궁 대회예요. 당신이요? 재혁은 놀란 표정이었다. 하지만 당신의 과거는 항상 비밀로 하고 싶어 했잖아요. 민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어떤 비밀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 딸이 자신이 누구인지 자랑스러워할 필요가 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지는 수진이에게 제안했다. 수진아, 엄마가 양궁대회에 참가할까 생각 중이야. 너 엄마 응원해 줄래? 수진이는 눈을 크게 뜨고 놀란 표정으로 소리쳤다. 엄마 안 돼요. 다들 엄마를 비웃을 거예요. 특히 한복을 입으면. 아만다는 매일 자랑해요. 아버지가 양궁대회에서 여러 번 우승했다고요. 수진이는 목소리를 낮추며 계속했다. 대회에도 참가한대요. 모두 그가 이길 거라고 말해요. 민지는 딸의 눈에서 비치는 공포를 보았다. 단순한 학교 행사가 아니었다. 이것은 수진이의 매일이었다. 아만다는 항상 제 뒤에 앉아서 머리카락을 당기고 찢어진 눈이라고 속삭여요. 수진이가 덧붙였다. 민지는 주먹을 꽉 쥐었다. 한국인들은 스포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특히 한국 여자들은요. 민지는 딸을 위로하려 했다. 신경 쓰지 마. 그들이 우리 문화에 대해 모르는 것들이 많아. 하지만 정말 창피해요, 엄마.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가 한복 입고 학교에 오실 때마다 그들이 웃어요. 이상한 잠옷 같다고요. 민지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전통 의상이 딸에게는 부끄러움의 대상이었다. 미국 문화에 동화되고 싶어하는 딸의 열망이 얼마나 강한지 깨달았다. 알았어, 수진아.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볼게. 민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날 밤 수진이가 잠든 후 민지는 남편과 함께 거실에 앉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그들의 얼굴을 비추었다. 대학 시절 생각나요? 민지가 물었다. 한국에서 처음 만났을 때 재혁은 미소를 지었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양궁 대회장에서 당신을 처음 봤을 때 그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반해버렸죠. 그때는 모든 게 단순했어요. 민지가 한숨을 쉬었다. 한국에서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어요. 여기서는 모든 게 달라요. 재혁은 아내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여전히 같은 사람이에요. 강하고 용감한. 하지만 우리 딸은 자신의 뿌리를 부끄러워해요. 그게 가장 아파요. 재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학교에 찾아가서 교장 선생님과 이야기해볼까요?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이에요. 수진이가 고자질쟁이 아시아 아이가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재혁이 물었다. 민지의 눈에 결연한 빛이 떠올랐다. 제가 직접 보여줄 거예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다음 날 아침 민지는 오래된 상자를 찾아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먼지가 쌓인 그 상자에는 그녀의 과거가 고이 담겨 있었다. 조심스럽게 열자 빛바랜 사진들과 메달, 그리고 한 벌의 특별한 한복이 나왔다. 손끝으로 비단천을 쓰다듬으며 민지는 오래전 기억 속으로 돌아갔다. 12살 때 처음 활을 잡았던 순간, 대학교 국가대표로 선발되었던 날, 그리고 올림픽 선발전에서의 마지막 경기까지. 이제 세상에 보여줄 시간이야. 민지는 한복을 들어 올렸다. 창문으로 비치는 햇살에 비단이 빛났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한복을 몸에 대보았다. 완벽하게 맞았다. 이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의 정체성이었고 그녀의 힘의 원천이었다. 이번에는 내 딸을 위해 싸울 거야. 왜 한복을 입으면 안 되는데? 민지는 침착하게 물었다. 이건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의 일부야. 수진이는 고개를 숙였다. 작은 손가락으로 테이블 위를 긁적이며 대답했다. 그들은 이미 우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엄마가 그렇게 나타나면 더 심해질 거예요. 그 말은 민지의 가슴을 찔렀다. 딸이 자신의 문화를 부끄러워한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다. 학교에서 겪는 트라우마가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었다. 수진이의 눈에서 무력감과 수치심이 보였다. 민지는 창가로 걸어가 봄비가 내리는 정원을 바라보았다. 꽃집들이 빗방울에 흔들리고 있었다. 고국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 그녀의 딸은 자신의 뿌리를 거부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한복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들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었다. 수진아, 민지는 딸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눈을 맞추었다. 엄마가 어렸을 때 할머니께서 내게 이야기해 주셨어. 비단 나비에 관한 이야기야. 수진이는 궁금한 듯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마른 자국이 아직 볼에 남아 있었다. 할머니께서는 우리 모두가 고치 속에 있는 나비 같다고 하셨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 때 우리는 보호를 위해 고치를 만들지. 하지만 영원히 그 안에 숨어 있을 수는 없어. 언젠가는 밖으로 나와야 해. 그런데 나오면 아파요. 수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맞아. 때로는 아파. 하지만 그렇게 해야만 날 수 있어. 민지는 부드럽게 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우리가 누구인지 숨기는 건 우리 날개를 숨기는 거야. 대회 당일까지 민지는 딸에게 자신의 뿌리를 자랑스러워하도록 설득하려 노력했다. 마침내 행사 아침에 수진이는 그 생각을 더 잘 받아들이는 듯했다. 민지는 가장 아름다운 하늘색과 연분홍색 한복을 입고 머리를 전통적인 한국 스타일로 단정하게 올렸다. 거울을 보며 심호흡을 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익숙한 감각이었다. 학교까지 가는 차 안에서 수진이는 계속 창밖만 바라보았다. 평소 같으면 끊임없이 제잘거렸을 텐데 오늘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괜찮아, 수진아. 오늘은 그냥 즐기러 가는 거야. 민지는 밝게 말했다. 수진이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엄마, 정말 그렇게 입고 참가하실 거예요. 꼭 그럴 필요 없어요. 그녀의 눈은 걱정으로 가득했다. 민지는 딸의 손을 잡았다. 내가 왜 양궁을 좋아하는지 알아? 민지가 물었다.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다. 화를 당길 때 모든 것이 조용해져. 온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아. 그 순간에는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가 중요해. 그게 나에게 힘을 줘. 그들이 학교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수진이는 잠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작은 호기심의 불빛도 함께 빛나고 있었다. 엄마가 정말 잘하는 걸까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민지는 미소 지었다. 글쎄, 곧 알게 될 거야. 학교에 도착하자 운동장은 이미 학부모와 아이들로 가득 차 있었다. 알록달록한 장식들과 음악, 웃음소리가 사방에 가득했다. 하지만 수진이에게는 모든 것이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듯했다. 그녀는 민지의 등 뒤에 바짝 붙어 걸었다. 미국인들의 캐주얼한 스포츠 의상 사이에서 눈에 띄는 화려한 한복을 입은 어머니가 분명 불편했다. 수진이는 몸을 최대한 작게 움츠리며 걸었다. 저기 아만다랑 아빠가 있어요. 수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가리킨 방향을 보니 키가 큰 금발 소녀가 우월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 옆에는 전문 양궁화를 든 건장한 남자가 있었다. 틀림없이 톰슨 씨였다. 저 유명한 체육 선생님이구나. 민지가 중얼거렸다. 그는 정말 위풍당당했다. 스포츠 유니폼에 메달까지 달고 있었다. 다른 참가자들도 거의 모두 남자들이었지만 경험과 자신감이 넘쳐 보였다. 민지는 자신의 존재와 의상에 대한 호기심, 어린 시선과 숨겨진 웃음을 느낄 수 있었다. 한 무리의 어머니들이 그녀를 가리키며 속삭이고 있었다. 저기 봐, 동양 여자가 전통 옷을 입고 왔네. 화를 어떻게 쏠려고 하는 거지? 저런 옷으로는 불가능할 텐데. 아마 사진 찍으러 온 거 아닐까? 수진이는 민지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엄마, 가요. 다들 쳐다봐요. 민지는 딸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솔직히 그녀도 약간 위축되는 느낌이었다. 스포츠 도전 자체가 아니라 명백히 적대적인 환경 때문이었다. 국제대회에서 과소평가받았던 시절이 떠올랐지만 항상 성과를 통해 비평가들을 침묵시켰던 기억도 함께 떠올랐다. 괜찮아, 수진아. 겉모습은 속이는 거야. 민지는 긴 소매를 정리하며 말했다. 행사 중 그들은 관중석에 앉아 양궁 대회를 기다렸다. 멀리서도 민지의 옷에 대한 댓글이 들려왔다. 공주님 옷 입고 활을 쏜다고? 이게 무슨 한국 농담이야? 아만다와 친구들은 그들 방향을 가리키며 숨기지 않고 웃었다. 그 모습을 보자 민지는 점점 화가 났다. 딸이 매일 이런 상황을 겪는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다. 마침내 양궁 대회 시간이 되었다. 이제 학부모 양궁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가하실 분들은 지정된 장소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가 발표했다. 민지가 일어섰지만 수진이가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엄마, 제발 하지 마세요. 수진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왜? 민지는 부드럽게 물었다. 다들 엄마를 비웃을 거예요. 그 드레스 때문에. 톰슨 선생님은 프로예요. 민지는 딸의 말을 이해했다. 수진이는 자신이 창피를 당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다. 민지는 양궁장으로 걸어갔다. 한복이 우아하게 주변을 흐르는 것이 느껴졌다. 뒤를 돌아보니 수진이가 아버지 옆에 앉아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예상대로 다른 참가자들은 모두 남자였고 대부분 전문 장비를 갖추고 있었다.
민지가 다가가자 노골적인 웃음소리가 들렸다. 한국 아가씨가 우리에게 보여주려나 보네. 톰슨 씨가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다. 아마 그녀에게는 더 큰 관역을 줘야 할 거야. 다른 남자가 덧붙였다. 민지는 심호흡을 하며 활을 향해 손을 뻗었다. 멀리서도 민지는 자신의 옷에 대한 조롱의 말들이 들렸다.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으나 그 말들이 점점 더 가시처럼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저 여자 공주님 옷 입고 어떻게 활을 쏘려고 하는 거야? 누군가 비웃었다. 이게 무슨 한국 코스튬 파티야? 또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다. 아만다와 그녀의 친구들은 노골적으로 민지를 가리키며 깔깔거렸다. 그 모습을 보며 민지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자신이 당하는 모욕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딸이 매일 이런 상황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참가자들이 차례로 소개될 때 민지는 톰슨 씨가 주변 사람들에게 뽐내며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내 기록은 지역 대회에서 깨지지 않았어. 오늘도 보여줄 테니 지켜봐. 그의 딸 아만다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친구들에게 속삭였다. 우리 아빠가 저 한국 아줌마한테 얼마나 차이 나는지 보여줄 거야. 민지는 자신의 분노를 누르고 평정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그녀는 수진이를 바라보았다. 딸은 관중석에서 거의 보이지 않게 움츠러들어 있었다. 그 모습이 민지의 결심을 더욱 굳게 했다. 마침내 양궁 대회가 시작되었다. 사회자가 규칙을 설명했다. 3라운드, 각 라운드마다 3발씩 점수는 누적됩니다. 참가자 명단에서 민지는 자신이 톰슨 씨 바로 전에 배치된 것을 발견했다. 지역 챔피언인 그는 마지막 순서였고 민지는 그 직전이었다. 그녀의 필연적인 실패가 그의 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하기 위한 전략적 배치였다.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민지는 다른 참가자들을 관찰했다. 그들은 좋은 아마추어 수준이었지만 거의 모든 사람에게서 기술적 결함이 보였다. 활을 쥐는 손의 위치, 어깨의 긴장도, 호흡 조절. 민지의 눈에는 모든 것이 보였다. 그녀의 차례가 왔을 때 갑자기 침묵이 내려앉았다. 관중석에서 수진이는 거의 아버지 뒤에 숨어 있었고 아만다와 친구들은 실패를 목격할 준비를 하며 키득거렸다. 민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집중했다. 자세를 조정하며 힘과 정확성 사이에 익숙한 균형을 느꼈다. 한복은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를 뿌리로 돌아가게 했다. 12살 때부터 배워온 그 엄격한 훈련 방식으로. 한 직원이 다시 한번 활을 당기는데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다. 민지는 고개를 저으며 유연한 동작으로 활 시위를 완벽한 위치까지 당겼다. 관중의 놀란 수군거림도 그녀의 집중을 흐트러뜨리지 못했다. 그녀는 관역을 응시하며 이상적인 긴장감을 느끼고 화살을 놓았다. 화살은 완벽한 궤적으로 날아가 관역의 정중앙에 정확히 꽂혔다. 절대적인 침묵이 장소를 감쌌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민지는 2번째 화살을 준비했다. 톰슨 씨가 다가와 경쟁용 활을 과시하며 말했다. 정식으로 인사를 나누지 않았군요. 저는 로버트 톰슨입니다. 체육교사이자 지역 양궁 선수죠. 그의 목소리에는 한복을 바라보는 눈빛만큼이나 거만함이 묻어났다. 그런 옷을 입고 활을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건 진지한 스포츠거든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지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이대로 편안합니다. 그는 웃으며 다른 남자들을 바라보았다. 자, 우리 화살로 그녀를 놀라게 하지 않도록 노력해 봅시다. 다른 사람들도 그의 농담에 웃었다. 활을 받았을 때 민지는 그것이 자신이 익숙한 모델보다 더 무겁고 단단하다는 것을 느꼈지만 다룰 수 없는 정도는 아니었다. 한 직원이 기본 지침이 필요한지 물었고 이것은 더 많은 웃음을 유발했다. 민지는 공손하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거절했다. 그녀는 사격 라인에 서서 적절한 자세를 취하기 위해 살짝 한복을 조정했다. 수년간의 훈련이 자동으로 돌아왔다. 저봐, 활을 제대로 잡고 있어. 누군가 놀란 듯이 말했다. 아마 영화에서 본 거겠지. 다른 사람이 대답했다. 톰슨 씨가 그녀 옆에 자리를 잡았다. 걱정하지 마세요, 부인. 아무도 당신이 관역을 맞출 거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재미로 하는 거니까요. 민지는 공손하게 미소 지었다. 한국에서 6번의 전국 챔피언십을 수상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 순간 그녀는 한국 여성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확히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첫 번째 화살이 관역 중앙에 꽂혔을 때 주변에서 놀라움의 숨소리가 들렸다. 민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2번째 화살을 준비했다. 그녀의 모든 동작은 정확하고 우아했다.
화살은 첫 번째 것과 거의 맞닿을 정도로 가깝게 중앙을 맞췄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고정되었다. 누구도 이런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세 번째 화살도 완벽하게 중앙을 맞추자 사회자는 놀란 목소리로 외쳤다. 믿을 수 없는 정확도입니다. 박 여사님, 세 발 모두 완벽한 점수네요. 톰슨 씨의 얼굴이 변했다. 그의 자신감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아만다는 더 이상 웃지 않았고 친구들과 함께 충격받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민지는 평정을 유지했다. 공식 대회에서 배운 대로 두 번째 라운드가 시작되었고 모든 참가자들이 이제 경쟁이 진지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지의 차례가 다시 왔을 때 완전한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다시 한번 완벽한 점수를 기록했다. 세 발의 화살이 모두 중앙에 꽂혔다. 점수판에서 민지는 큰 차이로 앞서고 있었다. 톰슨 씨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다. 그의 차례가 왔을 때 그는 좋은 점수를 냈지만 민지의 정확대는 미치지 못했다. 관중석에서 수진이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오히려 약간 앞으로 기울어 주에 깊게 지켜보고 있었다. 마지막 라운드에서 긴장감은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였다. 톰슨 씨는 명백히 압박감을 느끼며 첫 번째 화살을 놓쳤고 두 번째 원에만 맞췄다. 다른 참가자들은 평균적인 성적을 냈다. 민지의 차례가 왔을 때 절대적인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녀는 자신의 진정한 실력을 조금 더 보여주기로 결정했다. 필요한 것보다 몇 걸음 더 뒤로 물러서는 추가적인 도전을 스스로에게 부여했다. 이것은 오직 경험 많은 경쟁자들만이 알아볼 수 있는 도전이었다. 톰슨 씨의 눈이 약간 커졌다. 그는 알아봤다. 민지는 우아하게 활을 당기고 재조준 없이 빠른 연속으로 세 발의 화살을 놓았다. 모두 중앙에 맞았고 이전 라운드보다 더 완벽한 그룹을 이루었다. 관중은 자발적인 박수로 터져나왔다. 사회자는 거의 말을 잃은 채 외쳤다. 여러분, 우리 학교 작은 대회에서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톰슨 씨는 마지막 차례에서 명백히 흔들렸지만 부분적으로 회복하여 괜찮은 점수를 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민지의 점수는 완벽했다. 90점 만점에 90점. 톰슨 씨는 76점으로 마쳤다. 우승자로 발표되자 민지는 전통적인 한국식 인사를 했다. 그녀는 수진이를 바라보았다. 딸은 이제 환하게 웃으며 열정적으로 박수를 치고 있었다. 몇몇 어머니들이 수진이에게 다가가 질문을 하는 것 같았다. 잠시 민지는 단순히 대회에서 이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성취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딸에게 자신의 뿌리를 자랑스러워할 이유를 주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를 향했다. 톰슨 씨는 얼굴을 붉히며 자신의 화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만다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다. 사회자가 민지에게 트로피를 받기 위해 나오라고 요청했다. 박 여사님의 놀랍고 예상치 못한 승리입니다. 누구 한 말씀 하실 분 계신가요? 민지는 트로피를 받고 관중을 향해 돌아섰다. 놀란 얼굴들, 감탄하는 얼굴들, 여전히 믿지 못하는 얼굴들이 보였다. 톰슨 씨는 긴장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아만다는 완전히 당황한 모습이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지는 간단히 말했다. 한국에서 우리는 진정한 힘이 외모가 아닌 규율과 존중에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인사하고 물러섰다. 승리와 패배 모두에서 유지하도록 배운 품위를 지키면서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고 많은 이들이 방금 목격한 놀라운 광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민지 주변에 작은 인파가 모였는데 주로 호기심 많은 어머니들이었다. 어디서 그렇게 쏘는 법을 배우셨어요? 한 여성이 물었다. 대학에서 연습했었죠. 민지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올림픽 경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에서는 여성들도 양궁을 많이 배우나요? 또 다른 어머니가 물었다.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네, 한국은 양궁 강국이에요. 우리나라 여성 선수들은 올림픽에서도 자주 금메달을 따죠. 그녀의 말에 어머니들은 감탄하며 더 많은 질문을 했다. 이번에는 진정한 관심이 담긴 질문들이었다. 더 이상 조롱이나 편견이 아니었다. 톰슨 씨가 뻣뻣한 걸음으로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붉었고 명백히 불편해 보였다. 인상적인 실력이군요. 그는 기계적으로 말했다. 손을 내밀지는 않았다. 감사합니다. 당신도 매우 능숙하셨어요. 민지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아만다를 데리고 자리를 떠났다. 소녀는 뒤돌아보며 민지를 바라보았다. 그 표정을 해석하기는 어려웠다.
혼란? 아니면 존경의 시작? 마침내 수진이가 남편과 함께 민지에게 다가왔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진정으로 행복해 보였다. 엄마,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수진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다들 엄마가 최고라고 해요. 민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중에 이야기해 줄게. 주변에 아직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민지는 자신의 과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집에 돌아가서 하기로 했다. 교장 선생님이 민지에게 다가왔다. 박 여사님, 정말 놀라운 실력이었습니다. 우리 학교에 이런 수준의 선수가 학부모 중에 계셨다니 몰랐네요. 그는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우리 학교에서 방과 후 활동으로 양궁 수업을 몇 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 제안은 민지를 놀라게 했다. 그녀는 수진이를 바라보았고 딸은 흥분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영광이겠네요. 민지가 대답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진이는 오랜만에 자랑스럽게 민지의 손을 잡았다. 여자애들이 한복에 대해 물어봤어요. 그녀가 신나서 말했다. 우리 문화에 대해 설명해 줬더니 정말 멋지다고 했어요. 민지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 차 안에서 수진이는 갑자기 물었다. 엄마 정말 올림픽 선수였어요? 민지는 놀라서 운전대를 꽉 잡았다. 누가 그런 말을 했니? 아만다의 아빠가 경기 후에 다른 아빠들한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저 여자는 분명 전문가다. 올림픽 수준이다라고요.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집에 가면 엄마의 작은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줄게. 집에 도착한 민지는 오래된 상자를 찾아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수진이와 재혁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따라왔다. 먼지 쌓인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자 수진이의 눈이 커졌다. 안에는 빛바랜 사진들, 신문기사 스크랩, 그리고 금빛 메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이게 다 뭐예요? 수진이가 속삭였다. 엄마의 이전 생활이야. 민지가 대답했다. 첫 번째 사진은 10대의 민지가 활을 들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 다음은 대학팀 유니폼을 입은 그녀, 그리고 여러 대회 시상대에서의 모습들이었다. 와, 엄마, 진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수진이가 금메달을 손가락으로 만지며 물었다. 유명하진 않았지만 네, 인정받는 선수였지. 민지는 미소 지었다. 6번 전국 챔피언이었고 올림픽 예선도 통과했었어. 그런데 왜 한 번도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민지는 남편을 바라보았고 그는 격려하는 미소를 지었다. 네 아빠를 만났을 때 나는 선택을 했어. 그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었고 나는 그와 함께 새 삶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어. 스포츠 경력을 이어가는 대신에 민지는 올림픽 예선 사진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오늘 입었던 것과 비슷한 한복을 입고 있었다. 한국 여자 양궁 선수들은 전통적으로 중요한 경기에서 한복을 입기도 해. 그것은 우리의 집중력과 정확성을 상징해. 수진이는 모든 것을 새로운 이해의 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래서 엄마가 항상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군요. 맞아. 우리의 조상, 우리의 문화, 우리의 외모,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제한하지 않아. 오히려 힘을 줘. 재혁은 상자에서 오래된 신문 기사를 꺼냈다. 헤드라인은 박민지 세계선수권대회 한국대표로 선발이라고 쓰여 있었다. 당신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그가 말했다. 오늘 우리 딸에게 보여준 것처럼 그날 저녁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들은 수진이가 학교 친구들의 반응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즐겁게 저녁 식사를 했다. 톰슨 선생님도 저한테 와서 엄마에 대해 물어봤어요. 수진이가 말했다. 더 이상 못된 말투가 아니었어요. 정말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민지와 재혁은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다. 작은 승리였지만 중요한 것이었다. 수진이는 갑자기 물었다. 엄마, 저도 양궁 배울 수 있어요? 민지는 놀랐지만 기쁜 마음으로 대답했다. 물론이지. 원한다면 가르쳐 줄게. 그리고 수진이가 망설였다. 다음 주 문화의 날에 한복 입고 가도 될까요?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딸을 꼭 안았다. 물론이지, 우리 딸. 다음 날 아침 수진이는 민지를 놀라게 했다. 학교에 가기 위해 준비하면서 그녀는 전통 한국 머리핀을 달아달라고 요청했다. 정말 괜찮아? 민지는 감동했지만 조심스럽게 물었다. 항상 다른 애들과 달라 보이는 것을 피했잖아. 네, 엄마. 저도 엄마처럼 되고 싶어요. 민지는 딸의 머리를 정성스럽게 빗으며 그녀의 자세에서 새로운 자신감을 느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의 한국적 특징을 숨기려 했던 소녀가
이제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드러내려 하고 있었다. 학교에 수진이를 데려다 주기 위해 도착했을 때 여러 아이들이 호기심과 감탄으로 다가왔다. 내 엄마 정말 대단해, 한 남자아이가 말했다. 그렇게 쏘는 걸 본 적이 없어. 올림픽 선수였다면서? 다른 아이가 물었다. 수진이는 기분 좋게 웃었다. 거의 올림픽 선수가 됐었어요. 국가대표였죠. 아만다가 한쪽 구석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민지의 놀라움으로 그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우리 아빠가 당신이 정말 많이 연습했을 거라고 했어요. 그녀가 평소에 우월감 없이 말했다. 수진이가 미소를 지었다. 우리 엄마는 한국에서 챔피언이었어요. 아만다의 표정이 변했다. 더 이상 조롱이나 무시가 아니라 진정한 호기심이었다. 정말 메달도 있어? 응, 집에 많이 있어. 금메달도 있고. 민지는 두 소녀가 대화하는 것을 보며 물러났다. 뭔가 중요한 것이 변하고 있었다. 오후에 수진이를 데리러 왔을 때 교장 선생님이 민지에게 다가왔다. 박 여사님, 어제 보여주신 실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방과 후 활동으로 양궁 수업을 몇 번 진행해 주실 수 있을지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는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학교에 이런 수준의 전문가가 계신 줄 몰랐습니다. 아이들에게 큰 영감이 될 것 같습니다. 민지는 수진이를 바라보았고 딸은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기쁜 마음으로 돕겠습니다. 민지가 대답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진이는 오랜만에 자랑스럽게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여자애들이 한복과 우리 머리핀에 대해 물어봤어요. 그녀가 신나서 말했다. 한국 문화에 대해 설명해 줬더니 정말 멋지다고 했어요. 수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다. 아만다가 점심 먹으라고 초대했어요. 우리 테이블에서요. 민지는 놀랐다. 정말? 그거 참 좋은 소식이구나. 네, 그리고 제 김밥도 맛보고 싶대요. 더 이상 썩은 해초라고 하지 않았어요. 민지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작은 승리였지만 그것은 시작이었다. 엄마, 내일 도시락에 김밥 많이 싸주실래요? 나눠 먹을 수 있게요.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지, 우리 딸. 하루 만에 세상이 변하기 시작했다. 엄마, 어떻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집에 돌아온 수진이가 흥분된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이로움과 호기심이 가득했다. 민지는 이제 딸과 자신의 과거를 좀 더 공유할 시간이 되었다고 느꼈다. 그녀는 안방으로 가서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다. 한국에서 가져왔지만 미국에서는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는 물건이었다. 상자를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민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수진이와 재혁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는 천천히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메달들, 신문 스크랩, 그리고 대회 사진들이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다. 수진이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오늘 어머니가 입었던 것과 비슷한 한복을 입고 올림픽 예선 시상대에 서 있는 젊은 시절의 민지 사진을 집어들었다. 엄마가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수진이가 금빛 메달들을 손가락으로 만지며 물었다. 정확히 유명하다기보다는 그래, 인정받는 선수였지. 민지가 대답했다. 국가대표로 6번 전국 챔피언십에서 우승했고 올림픽 예선전도 통과했었어. 그런데 왜 한 번도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민지는 남편을 바라보았고 그는 격려하는 미소를 지었다. 네 아빠를 만났을 때 나는 선택을 했어. 그는 미국에서 유학 중이었고 나는 스포츠 경력 대신 그와 함께 새 삶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어.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지만 내 기술을 잊지도 않았어. 민지는 상자에서 빛바랜 신문 기사를 꺼냈다. 한글로 된 헤드라인에는 박민지, 세계 양궁 선수권 한국 대표로 선발이라고 쓰여 있었다. 수진이는 그 모든 것을 새로운 이해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12살 때 처음 활을 잡은 민지, 대학팀에서의 모습, 국제대회에서 한국 국가가 울릴 때 눈물을 흘리는 순간까지. 그래서 엄마가 항상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군요. 맞아. 우리의 조상, 우리의 문화, 우리의 외모,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제한하지 않아. 오히려 힘을 줘. 수진이는 사진 속 어머니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계속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새로운 빛이 떠올랐다. 저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지는 놀랐지만 기쁜 마음으로 대답했다. 물론이지. 네가 원한다면 가르쳐 줄게. 그날 저녁,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들은 수진이가 신나게 학교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즐겁게 저녁 식사를 했다.
더 이상 침묵이나 짧은 대답은 없었다. 사실 오늘 점심시간에 아만다가 제 옆에 앉았어요. 수진이가 말했다. 그리고 제 김밥을 맛보고 싶다고 했어요. 민지와 재혁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정말? 그거 참 좋은 소식이구나. 네, 그리고 내일은 제가 한국 문화에 대해 발표할 거예요. 선생님이 허락하셨어요. 민지는 딸의 변화에 깊은 감동을 느꼈다. 하루 전만 해도 자신의 뿌리를 숨기고 싶어 했던 소녀가 이제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나누고 싶어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는 민지를 또 한 번 놀라게 했다. 학교에 갈 준비를 하면서 그녀는 전통 한국 머리핀 대신 더 화려한 전통 댕기를 달아달라고 요청했다. 확실해? 민지는 감동했지만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건 더 눈에 띄는데. 네, 엄마. 저는 엄마처럼 되고 싶어요. 당당하게요. 민지는 딸의 머리를 정성스럽게 빗으며 그녀의 자세에서 새로운 자신감을 느꼈다. 빨간색과 금색의 댕기가 수진이의 검은 머리카락에 우아하게 어울렸다. 학교에 도착하자 여러 아이들이 호기심과 감탄으로 다가왔다. 와, 저게 뭐야? 정말 예쁘다. 한 여자아이가 말했다. 한국 전통 리본이에요. 댕기라고 해요. 수진이가 자신 있게 대답했다. 민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았다. 딸이 자신의 문화를 설명하는 모습이 믿기지 않았다. 아만다가 다가왔다. 평소의 거만한 태도는 사라지고 진정한 호기심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내 머리 정말 멋지다. 그녀가 말했다. 오늘 발표할 때 그거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줄 거야? 응, 한국 전통 의상과 액세서리에 대해 다 보여줄 거야. 두 소녀가 함께 학교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변화는 때로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오후에 학교에 도착했을 때 교장 선생님이 민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박 여사님, 수진이의 오늘 발표가 정말 훌륭했습니다. 아이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어요. 교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했다. 실은 제안이 있습니다. 다음 달에 열릴 학교 문화의 날 행사에서 한국 문화 부스를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양궁 시범도 포함해서요. 민지는 기쁘게 수락했다. 영광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진이는 자랑스럽게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린 시절처럼 자연스럽게. 오늘 애들이 한복에 대해서 정말 많이 물어봤어요. 그녀가 신나서 말했다. 우리 문화에 대해 설명해 줬더니 다들 관심 있어 했어요. 수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다. 선생님이 다음 주에 한복 입고 오라고 하셨어요. 문화 교류의 날이라고.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지. 우리 함께 준비하자. 차 안에서 수진이는 갑자기 물었다. 엄마, 제가 양궁을 배우면 엄마처럼 잘할 수 있을까요? 민지는 따뜻한 시선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물론이지. 하지만 중요한 건 메달이나 우승이 아니야. 중요한 건 자신을 믿는 마음이야.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엄마. 이제 저도 알아요. 학교에 도착하자 민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교실 앞에 서 있는 수진이, 그리고 그녀 주변에 모여 호기심 어린 질문을 던지는 아이들.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관심의 중심이었다. 아만다가 수진이 옆에 서서 다른 아이들에게 설명하고 있었다. 수진이 엄마는 거의 올림픽 선수였대. 이번 주말에 우리한테 양궁 좀 가르쳐 주신대. 그 순간 민지는 깨달았다. 때로는 가장 깊은 변화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시작된다는 것을. 이어진 몇 주 동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민지가 시작한 양궁 클럽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학부모들까지 끌어들였다. 처음에는 소규모로 시작했지만 곧 학교에 인기 있는 방과 후 활동이 되었다. 민지의 놀라움으로 톰슨 씨도 결국 수업 중 하나에 나타났다. 그는 여전히 약간의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확실히 더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다. 당신의 기술을 관찰하러 왔습니다. 그가 설명했다. 화살 그룹파가 정말 뛰어나시더군요. 민지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함께 연습할 수 있어 기쁩니다. 수업 중에 민지는 한국 전통 양궁 기술을 시범 보이며 그 스포츠 뒤에 숨은 철학을 설명했다. 한국에서 양궁은 단지 관역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설명했다. 그것은 마음, 몸, 영혼 사이의 조화에 관한 것입니다. 학생들은 아만다를 포함해 진정한 관심으로 경청했다. 수진이는 어머니의 조수로 돕고 있었고 친구들에게 활을 올바르게 잡는 법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건 제 어머니예요. 거의 올림픽 선수가 되실 뻔했어요. 수진이가 민지를 소개할 때마다 그녀의 얼굴에 자부심이 뚜렷했다.
한 수업이 끝난 후 톰슨 씨가 민지에게 다가왔다. 박 여사님, 그가 조금 불편한 듯 시작했다. 그날 제 행동에 대해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우리 모두 서로에게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는 망설이다가 덧붙였다. 사실 아만다가 집에서 한국 음식에 대해 자꾸 이야기합니다. 수진이의 점심이 맛있어 보인다고요. 민지는 미소를 참을 수 없었다. 원하신다면 다음 주 우리 집에서 한국 음식 파티를 열 수 있습니다. 아만다와 함께 오시겠어요? 집에서 민지는 다른 변화들도 눈치챘다. 수진이는 한국에 대해, 그들의 관습과 전통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몇 가지 한국어 단어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했고 전통 요리 만드는 법을 배우는데도 관심을 보였다. 어느 날 수진이가 신나서 집에 돌아왔다. 엄마, 선생님이 반 친구들에게 한국에 대한 발표를 해달라고 하셨어요. 도와주실래요? 부엌 테이블에 앉아 딸이 고국에 대한 연구를 도우면서 민지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다. 도전으로 시작된 것이 수진이가 자신의 뿌리와 다시 연결되는 기회로 바뀌었다. 엄마, 제가 한국어로 인사하는 법을 반 친구들에게 가르쳐도 될까요? 수진이가 물었다. 민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우리 딸. 6개월 후 학교는 다문화 축제를 개최했다. 수진이는 온 가족이 한국 전통 의상을 입기를 고집했다. 평소라면 조용히 어울리는 것을 선호했을 재혁도 이번에는 열정적으로 동의했다. 축제 당일 민지는 수진이와 함께 아침 일찍부터 준비했다. 딸의 한복을 입히면서 민지는 6개월 전 딸이 한복을 입는 것을 두려워했던 시간을 떠올렸다.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엄마, 이거 맞게 입은 거예요? 수진이가 소매를 조정하며 물었다. 완벽해. 민지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정말 아름다워 보인다. 재혁도 전통 남성 한복을 입고 거실에 들어왔다. 어때요? 적어도 20년 만에 처음 입어보는 것 같군요. 민지는 감동으로 눈물이 맺혔다. 그녀의 가족이 자신들의 뿌리를 이렇게 자랑스럽게 받아들이는 모습은 꿈에서나 상상했던 일이었다. 학교에 도착하자 운동장은 이미 다양한 문화적 부스와 장식으로 화려했다. 한국 심볼로 장식된 그들의 부스는 가장 눈에 띄는 곳 중 하나였다. 민지가 시연하는 전통 양궁 시범은 큰 인파를 끌어모았다. 저기 봐요, 엄마. 수진이가 속삭였다. 톰슨 선생님과 아만다가 왔어요. 톰슨 씨는 더 이상 민지를 내려다보지 않았다. 대신 그는 존중의 눈빛으로 인사했다. 아만다는 수진이에게 달려가 포옹했다. 두 소녀는 이제 친한 친구가 되어 있었다. 전에 수진이의 이상한 도시락을 비웃던 바로 그 아이들이 이제는 불고기와 김밥을 맛보기 위해 줄을 서 있었다. 수진이와 아만다는 함께 방문객들을 도우며 음식을 나눠주고 있었다. 이건 김밥이에요. 수진이가 한 어린 소녀에게 설명했다. 한국식 초밥 롤이죠. 맛있어요. 소녀가 한 입 베어 물고 감탄했다. 학교 교장이 감동적인 연설을 했다. 다양성과 포용에 대해 이야기하며 특히 민지의 양궁 시범이 어떻게 많은 학생들에게 다른 문화에 관심을 갖게 했는지 언급했다. 우리 학교 공동체는 지난 몇 달 동안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교장이 말했다. 서로의 차이점을 두려워하는 대신 우리는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축제가 끝나갈 무렵 톰슨 씨가 딸과 함께 민지에게 다가왔다. 박 여사님, 대회 날 제가 보여드린 태도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편견이 있었고 미성숙했습니다. 민지는 존중하는 마음으로 인사하며 그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무언가를 배웠다는 거예요. 톰슨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다. 사실 제가 지역 청소년 양궁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혹시 공동 코치로 참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당신의 기술과 철학이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민지는 놀랐지만 기쁘게 수락했다. 영광이겠습니다. 축제가 끝나고 짐을 정리하면서 수진이가 민지에게 다가왔다. 엄마, 그날 포기하지 않으셔서 고마워요. 민지는 딸을 꼭 안았다. 그녀에게서 자부심이 물결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때로는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보여주기 위해 용기가 필요하단다. 민지가 대답했다. 주변을 둘러보며 마침내 그들을 받아들이고 소중히 여기는 이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민지는 자신의 가장 큰 승리가 양궁 대회에서의 우승이 아니라 딸이 자신의 뿌리에서 힘과 자부심을 찾도록 도운 것임을 깨달았다. 이제 집에 가자, 민지가 말했다. 할머니가 보내주신 새 레시피로 저녁을 만들어 볼까?
수진이의 눈이 반짝였다. 네, 저도 도울게요. 그리고 내일 학교에 가져갈 수 있게 조금 더 만들어도 될까요? 친구들이 한국 음식을 더 맛보고 싶어 해요. 민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때로는 가장 작은 도전에서 가장 큰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